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는 지금까지 마블 영화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여러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실질적인 분량은 그리 많지 않아서 단순히 팬서비스 차원의 카메오라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앞으로 마블 영화의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닥스 2편에서 등장한 새로운 캐릭터들을 살펴보면서 그 나름의 의미와 마블의 미래를 예상해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2편에서 새로운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는 부분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Stephen Strange. The Illuminati will see you now. 이곳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의 지구가 아닌 지구 838로 불리는 또 다른 멀티버스인데요. 일루미나티는 멀티버스를 연구하고 이로부터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5명의 멤버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멤버는 예고편에서부터 방패 하나로 가장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준 캡틴 카터입니다. 캡틴의 능력과 방패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스티브 로저스가 아닌 패기 카터 요원이 슈퍼솔저의 능력을 갖게 된 캐릭터가 캡틴 카터입니다. 캡틴 카터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애니메이션 시리즈 왓이프를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Steve Rogers sent me. The name's Captain Carter. 왓이프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마블의 이야기에 새로운 변곡점이 생기면서 완전히 달라진 타임라인, 새로운 멀티버스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인데요. 스티브 로저스가 슈퍼솔저 실험을 앞두고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패기 카터 요원이 대신 최초의 슈퍼솔저로 태어나게 된다는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닥스 2편에서는 이런 캡틴 카터의 탄생 배경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왓이프를 보지 않은 관객들에게는 캡틴 카터의 등장이 듣도 보도 못한 그저 황당한 캐릭터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캡틴 카터의 MCU 등장은 디즈니 플러스라는 플랫폼과의 연관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 방송사들이 모두 각각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장의 판도는 자체적인 오리지널 콘텐츠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보유한 6개의 브랜드 중에서 오리지널 콘텐츠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단연 마블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는 완다비전을 시작으로 팔콘과 윈터솔저, 로키, 호크아이, 문나이트까지 이미 수많은 마블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공개했고요. 앞으로도 미스 마블, 쉬헐크를 비롯한 다양한 시리즈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디즈니가 풀어야 할 숙제는 이런 TV 시리즈들을 MCU, 즉 마블의 영화 속 이야기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TV 시리즈를 봐야만 하고 또 TV 시리즈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영화를 봐야만 하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만들어질 때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해야만 하는 확실한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의 내용이 TV 시리즈 완다비전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처럼 TV 시리즈와 영화의 내용이 연결되는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앞으로도 MCU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made mistakes and people were hurt. I'm not here to talk about Westview. 이번 캡틴 카터의 등장은 이런 기류의 실사 TV 시리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시리즈까지 포함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Was brilliant. 두 번째 일루미나티의 멤버는 MCU에서 가장 강력한 히어로 중 하나로 꼽히는 캡틴 마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캡틴 마블은 브리 라슨이 연기한 캐롤 댄버스였는데요. My name is Carol. 이번 닥스 2편에 등장한 캡틴 마블은 캐롤 댄버스가 아니라 그녀의 절친이자 함께 파일럿으로 활동했던 마리아 램보입니다. 캡틴 마블의 능력 자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고를 통해서 광속 엔진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닥스 2편에서 등장한 멀티버스 838 지구에서는 캐롤 댄버스 대신 마리아 램보가 광속 엔진 시험 비행에 참여했고 동일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캡틴 마블이 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램보 버전의 캡틴 마블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동일한 슈퍼히어로를 다른 배우가 연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동일한 캐릭터가 오랜 기간 여러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의 특성상 언제나 배우들의 장기 출연은 마블의 위험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갑작스런 하차로 동일한 캐릭터를 다른 배우가 연기하기도 하고 I'm always angry. 갑작스런 죽음으로 더 이상 그가 연기했던 캐릭터가 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멀티버스를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왓이프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My world is gone. 멀티버스의 충돌로 자신이 속해 있던 지구가 사라져버린 블랙 위도우가 다른 멀티버스에 정착하는 장면입니다. You're not my Natasha, but something tells me you have her spirit. 이런 멀티버스의 설정이 영화에도 적용된다면 기존의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다른 배우가 이어받아서 연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동일한 캐릭터를 다른 배우가 연기하게 되는 문제를 가장 쉽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멀티버스라는 개념인 거죠. 마블은 이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통해서 과거에 등장했던 두 명의 서로 다른 스파이더맨이 연속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멀티버스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You're Peter. Yeah, Peter Parker. 캐롤 댄버스의 캡틴 마블을 굳이 마리아 램보 버전으로 바꾸어 등장시킨 이번 사례는 어쩌면 앞으로도 캐릭터와 배우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멀티버스라는 카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캐스팅은 아니었을까요? 마블의 팬이 아니더라도 이분이 누구신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의 예고편에서 손과 뒷모습으로만 등장했던 이분, 엑스맨의 대부 프로페서 X입니다. Welcome back. 그동안 엑스맨의 판권을 폭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블 세계관에서는 엑스맨과 관련된 어떤 내용, 심지어 뮤턴트라는 단어조차 언급되지 못했었습니다. Enhanced? He's a blur. 하지만 이제는 디즈니가 폭스와 마블 모두를 합병하게 되면서 드디어 엑스맨의 모든 캐릭터가 MCU에서도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블은 MCU에서 해금된 엑스맨 최초의 캐릭터로 프로페서 X를 선택했습니다. 디즈니의 폭스 합병으로 엑스맨이 MCU에 편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마블이 기존의 엑스맨 영화의 세계관을 얼마나 유지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캐스팅으로 리부트를 감행할지의 여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로페서 X의 등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그의 휠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닥스 2편에서 프로페서 X는 마치 전동 카트처럼 생긴 노란색의 커다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는데요. 이 모습은 기존 엑스맨 영화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코믹스 원작에 가까운 엑스맨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등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원조 엑스맨 시리즈의 배우였던 패트릭 스튜어드가 그대로 캐스팅되었지만 전반적인 설정 자체는 원작 코믹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앞으로 마블이 MCU를 통해 풀어나갈 엑스맨의 세계관은 기존 엑스맨의 팬심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지만 그 중심은 코믹스 원작에 바탕을 둔 마블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의 폭스 합병으로 MCU에서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는 캐릭터는 엑스맨뿐만이 아닙니다. 판타스틱 4도 동일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캡틴 아메리카를 연기한 크리스 에반스의 흑역사이자 What? Oh, well, I can explain this. 슈퍼히어로 장르 역사상 최악의 리부트로 기억되고 있는 판타스틱 4는 MCU에 편입되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t's fantastic. Yes, it is. 마블의 팬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판타스틱 4가 다시 리부트 된다면 어떤 배우가 캐스팅돼야 할지 논쟁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그동안 거론된 수많은 배우들 중에서 단연 1위는 바로 존 크레신스키였습니다. 존 크레신스키가 판타스틱 4의 대장인 미스터 판타스틱으로 그의 실제 부인인 에밀리 블런트가 인비저블 우먼으로 가장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었는데요. 심지어 최근 발간된 판타스틱4의 코믹스에서는 미스터 판타스틱의 얼굴이 존 크레신스키의 모습을 닮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닥스 2편에서 이런 팬들의 바람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의 팬심이 반영된 이번 캐스팅은 앞으로 마블의 카메오 캐스팅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오계의 전설 스탠리 옹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마블은 이렇다 할 임팩트 있는 카메오를 등장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더해진다면 어떤 배우가 어떤 배역으로 등장하더라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기본이 마련된 거죠. 어쩌면 조만간 아이언맨으로 등장하는 톰 크루즈나 스파이더맨을 연기하는 디카프리오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Are you Tony Stank? Yes, this is Tony Stank. You're in the right place.
Thank you for that. 일루미나티의 마지막 멤버는 인휴먼스의 블랙 볼트입니다. DNA 변형을 통해서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종족 인휴먼스의 왕인 블랙 볼트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인휴먼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인휴먼스는 2017년 말에 TV 시리즈로 먼저 등장했었는데요. 당시 블랙 볼트 역을 맡았던 배우 앤슨 마운트가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2편에서 그대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동안 마블의 TV 시리즈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이전트 카터나 완다 비전처럼 영화를 통해 먼저 데뷔한 캐릭터가 TV 시리즈에 출연하는 건 비일비재했지만 반대로 TV 시리즈를 통해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는 마블 영화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영화와 TV 속 세계관의 일부 교집합이 존재할 뿐 오리지널 TV 시리즈의 경우에 MCU와는 다른 별도의 세계관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징크스를 깬 첫 번째 사례가 얼마 전 개봉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등장한 데어데블이었습니다. 데어데블의 MCU 등장은 단순히 한 명의 캐릭터가 아니라 데어데블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모든 캐릭터,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아이언 피스트, 거기에 퍼니셔까지 뉴욕을 기반으로 한 디펜더스의 모든 세계관이 마블의 시네매틱 유니버스, 즉 MCU에 통합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블랙볼트의 MCU 등장 역시 이런 기조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인휴먼스는 방영 당시 ABC 채널에서 최악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시즌을 끝으로 조기 종영됐었는데요. 마블에서 만든 역대 TV 시리즈 중에서 가장 졸작으로 꼽히는 인휴먼스의 MCU 등장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TV 시리즈라도 멀티버스의 꼬리표를 달고 MCU에 통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마블의 TV 시리즈와 영화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통합된 세계관, 서로 이어지는 스토리라인이 강화된다면 언젠가는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마블 유니버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